안녕하세요. 인공신경망과 딥러닝 파이널 프로젝트 10호부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오미섭입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전동 킥보드 헬멧 착용 여부 판단 모델 연구이며 간략한 팀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전자 및 정보공학과 학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원은 박정수, 장종환, 오미섭, 박형준입니다. 팀원 모두가 데이터 콜렉션과 CNN 모델링 업무를 수행했으며 세부 사항으로는 박정수 팀원은 레포트 작성, 장종환 오미섭 팀원은 모델의 학습을 담당하였고 박형준 팀원은 데이터 추출 및 가공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발표 목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의 발표 목차는 첫 번째 연구 목적을 시작으로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 데이터 콜렉팅 방법과 수집 시 고려사항 및 데이터셋의 세부 구성 설명을 진행한 뒤 모델 설명, 결과 모델, 활용 방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뉴스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전동 킥보드의 안전사고 관련 이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탑승 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되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 탑승 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의 뉴스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여전히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것이 실태입니다. 헬멧 착용자의 비율은 해당 법률 시행 전 4.9%로 저조했고 시행한 후에는 16.1%로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미착용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사고 건수는 매해 2배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사고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필요가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 팀은 헬멧 착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고 이를 전동 킥보드 대여 어플리케이션에 도입한다면 기존에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안전한 모빌리티 이용 문화가 정착되는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델을 사용한 데이터셋에 관한 발표를 맡은 박정수입니다. 저희 팀이 활용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헬멧을 착용한 사진을 yes, 헬멧을 미착용한 사진을 no라고 지칭했을 때 각 2120장씩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분류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그리고 각 데이터를 트레인셋, 밸리데이션셋, 테스트셋으로 각각 나누어 2대 1대 1 비율인 1060장, 530장, 530장씩 분배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세상에 있는 다양한 헬멧 디자인들을 분류 모델에 학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글 크롤링 작업을 진행하여 데이터셋을 보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크롤링 작업으로 데이터셋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동시에 학습된 모델이 실생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될 때에도 헬멧과 비슷한 모자 혹은 비니 등을 헬멧과 구분하여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모을 때에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을 주의 깊게 고려하였습니다. 우선 이 분류 모델의 목적에 따라 전동 킥보드 대여 어플리케이션에 접목한 상황을 고려하여 데이터셋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인 및 친구들에게 헬멧을 쓴 본인의 모습을 인증하는 듯한 각도와 상황을 미리 전달해 동영상 파일을 수집하였고 이를 프레임 단위로 읽어와 1초에 6장씩 사진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 따른 헬멧 사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코드는 영상 속에서 사진을 추출하도록 직접 사용한 알고리즘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쟁점으로는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의 객체를 분리한 것입니다. 트레인셋에서 학습에 활용된 데이터는 테스트셋 및 밸리데이션 셋에 사용되지 않도록 넘버링을 통해 데이터를 모두 분리하였습니다. 즉, 트레인셋 학습 시 알고리즘에 확인한 사람과 테스트셋 학습 시에 사용된 사람의 사진이 모두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분리는 이미지가 겹쳐 판독 모델의 정확도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모델 설명을 맡은 장종환입니다. 저희가 학습에 이용한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VGG16 모델을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하였는데요. 해당 모델을 선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을 함에 있어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VGG16과 인셉션 V3를 같은 조건에서 모의 학습시켰습니다. 이후 테스트 어큐레시를 추출한 결과 VGG16의 것이 0.8075로 인셉션 V3의 0.7688보다 높은 값을 보였습니다. 그래프상에서도 어큐레시와 로스 모두 VGG16의 결과가 훨씬 안정적인 경향성을 보였기 때문에 학습 모델은 VGG16으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모델을 구성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또한 모의 학습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모의 학습을 통해 결정한 하이퍼 파라미터의 종류로는 타겟 사이즈, 배치 사이즈, 옵티마이저, 프리트레이닝 러닝 레이트, 히든 뉴런수, 프리트레이닝 에폭수, 파인 튜닝 러닝 레이트, 프리징 레이어 시작층, 그리고 파인 튜닝 에폭수가 있습니다. 타겟 사이즈의 경우 128 by 128부터 512 by 512까지 점차적으로 늘려가며 모의 학습을 진행해 400 by 400으로 결정했습니다. 배치 사이즈는 10부터 100까지 바꿔가며 모의 학습을 진행한 결과 30으로 결정했습니다. 옵티마이저는 RMS 프롭과 아담을 서로 비교해 RMS 프롭으로 결정했습니다. 프리트레이닝 러닝 레이스는 10의 -3승부터 10의 -5승까지 그리고 디폴트 값을 모두 비교한 결과 디폴트를 이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히든 뉴런의 수는 두 개의 히든 레이어를 나눠 모의 실험을 진행하였고 각각 256개, 32개의 히든 뉴런 수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리트레이닝 에폭 수는 200을 넘어가면서부터 오버피팅 이슈가 관찰되어 150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프리트레이닝 에폭 수를 150으로 했을 때의 어큐레시와 로스의 결과로 오버피팅 이슈 없이 안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인 튜닝 러닝 레이스는 프리트레이닝의 것과 비교해 10분의 1 정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모의 학습을 진행한 결과 100분의 1로 줄여졌을 때의 결과가 훨씬 이상적인 값을 보였기 때문에 10의 -5승으로 결정했습니다. 프리징 레이어는 블록 1부터 블록 5까지 순차적으로 그 시작점을 구분하여 학습한 결과 블록 2부터 프리징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파인 튜닝 에폭은 250을 넘어가면서부터 오버피팅에 의한 어큐레시 감소가 관찰되어 200으로 결정했습니다. 위 모의 학습을 통해 결정된 최종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코드에서는 모의 학습을 통해 결정된 타겟 사이즈와 배치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코드는 프리트레이닝 모델에 해당하는 코드로 VGG16 모델, 히든 뉴런수, 옵티마이저, 그리고 프리트레이닝 에폭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인 튜닝 코드로 파인 튜닝 에폭수와 프리징 레이어의 시작점, 그리고 파인 튜닝 러닝 레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모델과 활용 방안 발표를 맡은 박형준입니다. 저희는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보기 위해 기준 모델을 먼저 만들어 놓고 배치 사이즈, 타겟 사이즈, 에폭 등 모든 파라미터를 하나씩 바꿔가면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프리트레인드된 모델에 블록 2까지 언프리즈 하여 파인 튠을 하면 다음과 같은 러닝 커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트레이닝 어큐레시와 트레이닝 로스를 보면 트레이닝 어큐레시는 1에 세츄레이션이 되었고 트레이닝 로스는 0에 세츄레이션했으며 테스트 어큐레시는 0.936으로 가장 높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온 이유를 분석해 보니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때를 가정하여 사람의 정면 사진으로 구도를 한정했고 셀카 사진임을 고려해 피사체와의 거리도 일정하며 높은 해상도의 밝은 사진이 트레이닝 이미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트레이닝 커브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미지 속 배경도 학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미지 속 배경이 이미지의 전처리에 도움이 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모델을 이용하여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전동 킥보드에 있는 QR코드만 찍으면 대여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한 스텝을 추가하여 대여하기 위해 QR코드를 찍은 이후에 헬멧을 쓴 본인을 인증을 해야 최종적으로 대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든다면 기존에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인공신경망 슈퍼보드 4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